반갑습니다. 영원한 것이다의 전기철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영화는 제8요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벨기에 출신의 감독 자크 반도르말 감독이 1996년에 만든 프랑스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으로 두 명이 나오죠. 아리와 조지인데요. 이 아리 역을 맡은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 오트유, 그리고 조지 역을 맡은 파스칼 듀켄, 이 두 사람이 49회 칸느 영화제에서 나무주연상을 공동으로 수상한 작품입니다. 두 사람의 연기력만으로도 영화를 보는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영화의 내용, 또 시작은 이렇습니다. 다운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조지라고 하는 사람과 세상에서 사업적으로, 직업적으로는 엄청난 성공을 이룬, 그러니까 기업 마케팅 강사로 명성을 날리고 있는 이 아리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리라고 하는 사람은 직업적으로는 성공했지만 가정적으로는 불행합니다. 아내가 아이들 데리고 어머니가 있는 집으로 가서 살고 별거 중에 있고요. 본인은 굉장히 사람들 앞에서 성공한 것을 과시하고 살지만 개인적으로는 또 무미건조하고 외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지는요, 이 요양원에서 뇌성마비를 가지고 있는 다른 친구들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가족 초청하는 날, 그러니까 모든 요양원에 있는 친구들이 가족이 찾아와서 또 면회를 하고 만나서 기쁨을 나누는 시간에 어느 누구도 조지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가 자기의 있는 수트케이스에 짐을 다 싸서 혹시라도 가족이 찾아오면 면회를 하고 맛있는 것을 먹을 준비를 하고 기다리지만 어느 누구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조지는 외롭게 문 앞에 앉아 있다가 그 즉시 그 가방을 들고 그 요양원을 탈출합니다. 그리고 아리도 비가 오는 날 자기 자신의 딸을 보고 싶어서 찾아갔지만 딸을 보지 못하고 빗길에 운전하고 돌아오는 길에 비가 너무 심하게 내리치니까 이 개를 도로에서 치게 되고요. 개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당황한 나머지 죽은 개를 막 수습하고 있는데 요양원을 탈출한 조지가 그 앞에 탁 서 있어요. 그래서 아리가 깜짝 놀라서 너 누구냐? 이렇게 묻게 되면서 두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밤 늦은 시간에 비가 오고 또 개를 묻어주고 난 다음에 이 아리가 조지를 자기의 집으로 데려가서 하룻밤을 묵게 해줍니다. 그런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이 조지가 요양원만에만 있다가 먹고 싶은 음식이 그 집에 많이 있으니까 다 뒤져서 먹고 난장판을 만들어 놨는데 조지는 쓰러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콜릿 알러지가 있는데 초콜릿을 먹고 사경을 헤맬 때 이 아리가 의사를 초청해서 그를 치료해 줍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아리는 조지가 가지고 있는 주소로 엄마가 살고 있다는 집에 도착해요. 그런데 도착해 보니까 낯선 사람이 그 집의 주인이고 어머니는 4년 전에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아리도 한편으로 가슴이 찡하죠. 그래서 이 조지의 누나가 살고 있다는 곳에 집 주소를 받아서 누나의 집에 가요. 그런데 누나는 가정을 이루고 또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데 조지가 자기의 집에 들어와서 그 행복을 깨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조지에게 이렇게 부탁해요. 나를 위해서 요양원으로 돌아가자. 여러분께서 조지는요, 다시 걸음을 옮겨서 요양원으로 가려고 이제 아리의 차에 타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아리는 이 함께 동승하면서 운전을 하게 되는데 정말 순진난만하고 어떻게 보면 또 거침없이 사람들에게 자기 마음껏 말하는 조지를 보면서 아리 스스로가 생각을 하게 돼요. 나는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날마다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진정한 자유를 맛보지 못한 자기 모습을 하나둘씩 발견합니다. 그래서 아리가 용기를 내서 그 운전대를 붙잡고 아내와 아이가 있는 집으로 도착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서 아내에게 왜 나에게 이렇게 하냐고 기회를 달라고 얘기를 시작하지만 다시 말다툼이 되고 그 아내의 집에 있는 모든 집들이 또 부시게 돼요. 그러고 나서 딸이
그 집에 들어오면서 아버지에게 떠나가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둘은요, 어떻게 보면 서로 집에서 문전박대를 당하고 숲에 눕게 돼요. 그때 이 아리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정말 바쁜 일상, 숨 쉴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인생을 탁 내려놓고 정말 그 숲에서 조지와 함께 새로운 인생, 삶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생각하고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는 조지를 요양원으로 떠나보냅니다. 여러분, 그렇게 둘은 헤어졌는데요, 이 조지가 이 요양원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미술관을 견학하는 날이 달력을 딱 보니까 그 아리의 딸이 자기 생일이 14일이라고 적어준 글씨가 딱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그 미술관 견학을 하다가 옆 친구들과 함께 자동차를 탈취해서 이 뇌성마비 환자 혹은 다운증후군 환자 이 친구들이 차를 몰고 아리의 집으로 와요. 왜냐하면 그 딸 생일을 축하해달라고. 그런데 아리는 정작 다른 사람에게 기업 세일스 기법을 강의하느냐고 딸의 생일에 못 가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 차를 몰고 아리가 강의하는 곳에 가서 그 넓은 강당에 가서 아리를 불러요. 그 장면이 정말 어떻게 보면 가슴 벅찬 장면인데, 그때 아리는요, 강의를 다 내팽개치고 그 조지와 함께 버스를 타고 딸이 있는 집으로 옵니다. 그리고 딸이 있는 집 앞에 놀이동산이 있는데 회장하고 문이 다 닫혀 있는데 그 친구들이요 다 뜯어서 그 놀이동산을 오픈하고요, 딸이 보라고 딸 바로 앞에 있는 놀이동산에서 폭죽을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본 딸이 아버지가 자기를 위해서 폭죽을 터뜨리는 그 장면에 막 한없이 웃으면서 기쁨을 표현해요. 그런데 경찰들은 이 놀이동산이 폐쇄가 돼 있었는데 그곳에서 폭죽을 터뜨리니까 그 놀이동산으로 가서 조지와 일행들을 다 체포해서 다 요양원으로 보냅니다. 그때 조지는 숨어서 요양원으로 돌아가지는 않았지만 아리가 가족과 함께 지내는 거, 또 가족이 있다는 것을 보고 조지는 쓸쓸하게 아리에게 혼자서 작별 인사를 하고 고층 빌딩에 올라가서 마지막으로 초콜릿을 마음껏 먹고 그리고는 고층 빌딩에서 뛰어내리는 장면이 이 영화의 내용입니다. 이 영화는 정말 바쁜 일상으로 정말 쉴 틈 없이 살아가는 우리에게 인생에서 진짜 무엇이 중요한지를 생각하게 하는 영화입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 주변에 그렇게 많은 장애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애인의 친구가 되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우리나라 장애인의 날이 며칠인지 아십니까? 4월 20일입니다. 여러분 곁에 혹시 장애를 가진 친구가 있습니까? 아니, 장애를 가진 분을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습니까? 왜 우리의 눈엔 보이지 않을까요? 2018년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인구의 5%, 251만 명 혹은 252만 명이 장애를 가진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그렇게 자주 장애를 가진 분을 보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장애를 가진 분들을 집단으로 그분들을 따로 살게 했기 때문입니다. 제게는 이진행이라고 하는 뇌성마비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말 한마디를 하려고 하면 온몸을 비틀어야 되는 굉장히 힘든 육체적인 제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마음 장애인은 아닙니다 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을 읽고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선천적 장애인입니다.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을 원망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입니다. 나는 왜 태어났을까? 이 생각을 하며 길거리를 걸어갈 때마다 무서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뒤따라오는 사람이 모두 제 걸음걸이를 흉내내는 것만 같았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살아갈 세상을 생각하니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사람들은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발달장애인처럼 신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장애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묻고 싶습니다. 누가 진짜 장애인일까요? 장애인은 마음이 아픈 사람 아닐까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그 사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장애인이 아닐까요? 저는 책에서 이 내용을 읽으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신체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조금 불편하고 힘든 사람이 장애인이라고 규정한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마음이 이미 삐뚤어지고 욕심으로 가득 차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거나 아프게 하거나 사기를 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마음 장애인, 그게 우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저는 이 영화를 여러분 보시면서 우리의 마음의 치유는 우리가 장애를 가졌다고 하는 분들의 그 순수함으로 저는 채워지고 깨끗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영화의 시작과 마지막이 재밌습니다. 이 영화의 맨 처음의 시작 부분에 이 조지가 신이 세상을 창조할 때 일주일에 어떻게 창조했는지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이렇게 설명하는 장면으로 영화는 시작돼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조지가 투신해서 죽은 그 다음에 아리가 사랑하는 딸들과 함께 숲을 걸으면서 신이 창조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날짜별로의 창조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텔레비전도 만들었다 그러고 그렇게 오디오도 만들었다고 하는 걸 보면 이 영화가 말하려고 하는 건 거기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요. 이 아리가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신이 다 창조하신 후에 쉬었다. 그런데 무엇인가 부족하다고 여겨서 조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아리는 영화의 마지막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낸 이유는 마음의 장애를 가진 사람, 남을 미워하고 남의 인생을 다 망쳐놓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신은 장애를 가진 분들을 보내주셨다. 영원한 것이다 여러분. 이 영화를 꼭 보시기 바라고요. 영화를 보면서 진짜 내 인생이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 장애를 치유할 장애인 친구가 꼭 한 사람쯤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것이다의 정기철이었습니다. 잠깐. 이 영화에 나오는 루이스 마리아노의 음악을 듣는 건 덤입니다. 고맙습니다.